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국내 축구 팬들이 제발 한국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와주길 바랬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의 선수 시절부터 감독 커리어, 그리고 그의 전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정말 파란만장한 축구 인생을 보냈습니다. 먼저 그는 현역 시절 센터백으로 뛰었으며 커리어 대부분을 하부리그에서 보낸 무명 선수였는데요. 현역 동안 리강 무대는 단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프랑스 5부리그 소속이던 드라기냥에서 무릎 부상으로 3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커리어를 일찍이 마감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돼버린 르나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직접 자신이 청소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건물 청소업체로 고용한 에이전트 로메로라는 인물과 친분을 맺게 되고 그와의 인연은 훗날 르나르의 커리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우연한 기회로 현역 마지막 클럽이었던 드라기냥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동안 옆에서 지켜봐온 에이전트 로메로가 그에게 한 감독의 코치직을 제안하게 된 것인데요. 그 감독은 바로 아프리카의 레전드 감독으로 칭송받는 클로드 르로이로, 그는 중국의 상하이 코스코란 클럽에서 함께 일할 코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코치들이 그에게 이력서를 보내왔지만 르로이 감독은 친분이 있던 에이전트 로메로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르나르를 피지컬 트레이닝 코치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르로이 사단에 합류한 르나르는 이후에 그와 해외를 돌아다니며 여러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훗날 그는 르로이 감독과 함께한 시간이 해외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어느 곳이든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잠시 르로이 사단에서 나와 베트남과 프랑스 하부리그에서 감독 커리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르나르는 르로이 감독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2008년에 잠비아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첫 대표팀 감독직으로 그의 체제에서 잠비아는 2010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최종 8강이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이는 르나르가 감독으로서 본인의 이름을 매스컴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잠비아와의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 다른 아프리카의 약체팀이었던 앙골라에서 감독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흘러 르나르 감독은 2011년에 다시 잠비아 대표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비아의 2012 네이션스컵 준결승 진출이 자신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혔는데요. 당시 선수단은 물론 전문가들이 이를 불가능한 목표라며 의심했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르나르의 잠비아는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과 가나를 제압하며 목표였던 준결승 진출을 성공해냈죠.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결승까지 진출하여 드록바가 이끄는 코트디부아르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우승을 거두는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팀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해봤을 때 잠비아의 우승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은 그는 아프리카 올해의 감독에 선정되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르나르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란 굴욕을 맛본 코트디부아르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불과 반년 만에 팀을 안정화시키며 코트디부아르를 2015 네이션스컵 우승으로 인도했는데요. 이로써 르나르 감독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두 팀을 우승으로 이끈 최초의 감독이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아프리카 올해의 감독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지만 우승 이후 보너스 미지급 문제로 협회 측과 갈등이 발생하며 결국 자진사임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프랑스의 릴의 감독직을 거쳐 2016년엔 또 다른 아프리카 팀인 모로코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는 무려 20년 만에 모로코를 월드컵에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진출한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선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신통치 않은 결과를 냈으나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덕에 르나르의 모로코는 당당히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월드컵이 끝난 후 많은 국가들이 르나르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알제리가 그에게 끈질긴 구애를 보냈지만 르나르 감독은 모로코와의 의리를 지킨다며 동일 대륙의 감독직은 맞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한국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부임을 정말 기대했었죠. 그러나 김판곤 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에 따르면 르나르 감독의 의지와 달리 모로코 축협과의 위약금 문제로 이는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르나르 감독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기 때문에 아시아팀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르나르 체제 사우디는 월드컵 최종 지역 예선을 조 1위로 통과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나서게 된 카타르 월드컵. 르나르의 사우디는 1차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그는 VAR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오프사이드 트랩 수비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의 현란한 오프사이드 트랩에 당황했고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당시 3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르나르 감독의 전술과 파회 전략, 이를 실행한 사우디 선수들에게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훗날 하프타임 시간에 라커룸에서의 대화 내용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르나르 감독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선수들을 각성시키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열변으로 마음을 다잡은 선수들이 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며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죠. 비록 사우디는 남은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1승 2패, 조별리그 탈락이란 결과를 얻었지만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겼다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월드컵 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사우디는 단번에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르나르 감독과 사우디 협회 측과의 지속적인 불화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프랑스 축구 연맹 측에서 그에게 여자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오퍼를 넣으면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뒤 2023년 3월 곧바로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까지였는데요. 그리고 피파 여자 월드컵에도 나서게 되면서 감독으로서 남녀 월드컵에 모두 출전한 특이한 이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여자 대표팀을 아주 잘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훗날 프랑스 남자 대표팀의 감독직을 맡기 위한 초석을 닫기 위해 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르나르 감독의 전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한 역습 전술을 펼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과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합니다. 먼저 수비 시에는 4-4-2 형태나 5-3-2 형태로 변화시켜 선수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시키는데요. 그런데 볼탈한 이후에는 곧바로 4-3-3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측면을 통해 역습을 전개하고 선수들이 유기적인 침투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적으로는 원래 포메이션 형태인 4-2-3-1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역습 상황이 아닌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는 수비 시와는 완전히 다르게 수비 라인을 높이 올려 점유 기반의 전술을 펼치는데요. 상대가 뒷공간을 허용할 때까지 선수들은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펼치면서 움직이고 기회가 났을 때 전방에 패스를 찔러 단번에 공격진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중앙 지역보다 측면 지역을 통한 빌드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의 전술에서는 윙의 활용도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술의 기조는 앞서 말한 형태를 취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도 능동적으로 전술에 변화를 주기도 하여 르나르는 전술적인 역량면에서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으로서 가진 전술적인 측면 외에도 리더십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선수단 장악력과 동기부여 능력, 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과거 잠비아 대표팀 시절에 통금 시간을 어긴 주전 선수를 스쿼드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기강을 잡았었고 사우디 감독 시절엔 카리스마로 자유분방한 사우디 선수단을 뭉치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클럽 감독보다는 단기전을 많이 치르는 대표팀에 최적화된 감독이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르나르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를 선임한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물 건너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